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9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96일차입니다. 네. 음, 어제 했던 게 뭐냐면, 원희의 재능은 정원사의 마음가짐과 같아서 원희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적인 정원을 가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곳에 가서든, 어디서든 정원사의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이라면 내가 진짜 꽃을, 나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나무나 꽃을 갖다가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 꽃에 대한 나무에 대한 그 종류 어떤 것들을 받아 이제 물을 많이 먹는지 관심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꽃을 잘 키우겠죠. 나무도 잘 키우고 그게 이제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저 나무는 잘 키웠다가 이제 뭐 완전히 뭐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면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서 밖에 있는 상황보다 내 마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예,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정원에서 잘하는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원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는 알아요. 그죠? 저도 알죠. 아는데 이 일생활에서 내가 얼만큼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마음을 쓰느냐는 끊임없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속 놓아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벗어나는데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을 보고 있던 거를 맞다. 걸려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거를 내 마음가짐이잖아요. 밖에 있는 것은 정원에서 자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정원이 세상인 거죠. 저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원에서 자라는 것들은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정원에서 자라는 것 또한 결과고 원인은 원의 재능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가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비난을 많이 하고 경쟁하는 마음, 막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니까 모든 것들은 경쟁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 이래서 이랬지 저래서 저랬지 마음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해서 쟤는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저랬고 그거를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내 기준이니까. 당연히 내 기준에서 모든 세상이 내 기준에서 보이잖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비난을 정말 많이 하네. 그걸 안 게 한 3년, 4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깜짝 놀랐죠. 아니, 비난이 3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의식이 30이 그렇게 왔다 갔다 있고 30인지 몰랐단 말이야? 그걸 알은 거예요. 아는 순간 보이기 시작을 하죠. 비난을 하면서 내가 이게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재밌어서 해요. 여태 습이 돼 있어서. 습관이 돼 있어 갖고. 그러면서 또, 이거 아니지 하면서 좋은 얘기 하려 하니까 좋은 얘기 한 게 쬐끔이고, 비난하고 내 기준으로 비난을 했던 게 있다만큼 99% 있다 보니까 칭찬하려고 하는 게 진짜 진정으로 칭찬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정으로 칭찬이 되는 건 뭐야? 내 신념 기준에서 또 판단 분별하죠. 그 모든 게 내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냈으니 정말 얼만큼 많이 에너지를 일하면서도 깎아먹고 일하면서 그 에너지 마음가짐이 수신호를 보내는 채널을 맞추는 거 그쵸? 채널을 맞추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채널을 맞춰놓고 그다음 이거는 채널을 맞춰놓고 그 계속 에너지를 그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 내가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보이니까 TV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를 이제
라디오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수신호를 96.5인가 그랬어요. 96.4인가요? 그 방송이 이제 예전에 들었던 게. 근데 뭐 10점 뭐 96점, 100점 매수로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틀려요. 80점 매타고 주파수가.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96점 뭐 96.5야. 딱 틀어놨어. 그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거기서 채널을 맞췄기 때문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채널을 맞춰놓고 그 마음이 채널을 맞추고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의식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이 의식의 의도도 있잖아요. 의식 수치도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어버리고 편안한 상태면 그냥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서 마음을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냈다가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우 쟤는 싫어. 이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가리면 여기서 제가 밑에서 손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막 보여요. 그럼 얘랑 다른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제 손인 줄 알지만 다른 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됐으면 좋겠어. 얘는 이상해. 얘는 얘도 이상하고 이상해. 막 이래요. 근데 결국 이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좋다, 나쁘다, 얘는 나쁘다, 얘는 좋다. 근데 이거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보내는 수신호를 그렇게 계속 보낸 거예요.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이거는 심상화는 했어. 근데 여기서는 또 막 교란을 일으켜요. 이 채널의 교란. 그럼 제대로 내가 원했던 96.5가 안 나오죠. 채널을. 그러니까 이 채널, 이 라디오가 두 개, 세 개, 여러 개라서 얘는 96.5, 얘는 30, 얘는 50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보내는 신호 자체 이 근원 어디요? 여기서 보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불편한 것들을 어, 왜 그런 건지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어제 서울에 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깨달음 시크릿에서 알려주시는 거에서의 깨달음 시크릿이 차원이 하나 더 높아요. 왜? 이미 알고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치는 건 뭐야? 안 됐어. 외쳐. 안 됐어. 또 외쳐. 그렇잖아요. 엄마 나 선물 사줘. 엄마 나 선물 사줘. 선물 사준다는 거를 안다면 언제 가서 사줄게? 백화점 가서 뭐 사줄게? 그랬어요. 가방 사줘. 가방 사줄게. 그걸 믿고 있으면 애가 또 물어볼까요? 언제 가는 날을 정하고 있어요. 2월 1일 날 같이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엄마 가방 사줘 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다면 그동안에 조르지 않아요, 애가. 엄마한테 대답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다가 대답을 듣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해 놓으면요. 그냥 영원히 절대성 있게 그냥 무궁무진하게 준다라는 걸 제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무엇이든 주는구나라는 거를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시크릿을 하면 그게 온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럼 애가 가는 날까지 편안하게 있다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을. 맞죠? 근데 애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엄마 언제 갈 거야? 엄마 언제 와? 엄마 뭐 해? 또 계속 얘기하면 시끄러! 막 이제 엄마가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우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엄마는 에고예요. 우주는 순수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 내가 의심할 뿐이죠. 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엄마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주도 마음이 똑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차이점을 느끼는 거죠, 제가. 제가 인제 그러니까 좋아요. 왜냐면 장애예요, 손이. 손이 엄청 장애고요. 다리도 장애가 있어요, 몸에. 이 몸에 장애가 있어요. 정신 세계만큼은 엄청난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 몸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낸 것을 굉장히 지금 뭐 전 세계 한국에 와서 엄청난 복을 쌓고 계신 거예요. 좋죠.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뤄내신 분을 어떤 에너지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저는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고 잘하고 계시고 1 년에 41 조인 줄 알았더니 31 조에 최고의 높은 직급도 인제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막 이런 거에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인제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인제 저도 보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 깨달음 시크릿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에 빠진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엄마가 아니라 우주에다가 보냈으면 올 게 오는데 우주에다 보냈기 때문에 올 게 오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그건 내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의심스러울 때 빨리 놓아 버린 방에다 놓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신념 찾아서 그걸 해체시켜야지만 온전히 우주는 주는데 내가 마음을 교란시킨다는 거지. 이것하고로 분리하고 분리해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보면서 그냥 그 차이점을 제가 아는 거죠. 우리는 뭐야? 진짜 깨달음 시크릿은 잠재의식에 명령해 놓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 믿지 못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고 보시면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죠? 대단한 분인데 대단한 분의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보고 계실 필요는 있고 그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음 깨달음 시크릿이 더 엄청난 높은 의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서 요번에 3월 4일 5 일에도 가셔 가지고 정말 원하는 걸 그냥 세팅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고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는 대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을 보면 돼요. 우주는 원하는 거 보냈으면 전송시켰기 때문에 옵니다. 그쵸? 근데 나만 내 마음만 지금 채널을 바꾸지 않나? 그것만 내 마음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막 외치는 거야. 외치는 거예요. 어이구야 저거 어이구야 제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는 인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처음에 인제 그걸 했어요. 그 뭐죠? 그 목표 외치는 걸 했단 말이에요. 목표 외치는 걸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되겠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저희는 그랬거든요. 놓아 버림까지 같이 했거든요, 외치는 거를. 놓아 버려야 되잖아요. 놓아 버려야 돼요. 놓아 버려야지. 그죠. 놓아 버리는 뜻이 뭔지 막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딱 올라와. 그럼 놓아 버리면 막 하시면 돼요. 행동 안 한다. 이거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왜 내가 안 믿고 있는지만 찾아서 해결하면 되고 그냥 우주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분의 에너지 대단하다.' 몸의 장애를 몸으로 그걸 보지 않고 엄청난 그 에너지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봤어요 이렇게. 뭐 이쪽 막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자신감 있게 막 이래 막 하시는 야 대단하다.' 저는 그분의 그 에너지 쓰고 계신 그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봤고요.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외치는 게 아닌데 아는 건데
엄마 가방 사줘.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사준다 했지? 아, 꼭 사줘. 아, 엄마, 뭐 해? 밥 먹어? 엄마 어딨어? 불안해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깨달음 시크릿에 가서 잠자기 시계 명령만 하면 돼요. 잠잘 때 명령하면 돼요. 명령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정말, 야,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는 엄청난 거구나를 또 느꼈죠,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 아시죠? 제가 방법론은 깨달음 시크릿과 다르다. 같은 내용. 이미, 그분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 서핑하고 한 곳에 집을 지었다. 뭐가 있어서 지은 건 아니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상상하고 이뤄내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미세한 것들은 아직, 어휴, 그 엄청난 분의 제자, 또 그 제자 중에서 한 분이 또 멘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 깨달음 시크릿만큼의 깨달음 시크릿은 뭐야? 마음을 넘어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넘어서서 보고 있는 그 깨달음 시크릿이 그냥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음, 그래서 깨달음 시크릿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깨달음. 마음이 얘가 이 마음에서 외치고 엄마가 저번에 안 사줬잖아. 또 안 사줄 것 같잖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의 나를, 과거의 경험을 또 보고 또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은 내려놓고 그냥 우주에다가 신호만 보내면 그건 오는 것이다. 신호 보내는 방법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에너지 장에 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진짜 그 에너지 장에서 또 에너지 장을 더 알겠는 거예요. 그 에너지. 억지로 안간힘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게 아니라, 그쵸?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습관이 아니라, 저도 어떨 때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유, 차가 많이 막힌다는데 어제 왔다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에너지 장이 있어. 그 장 안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해. 최대한 장 안에 있을 수 있는 날은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에너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 강의 들으면서 깨달음 시크릿에 대한 저런 거구나. 이런 차이. 아직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실천해야지. 경험해야지. 실천할 방법 다 알려주시면 그냥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대도 계속 해야 되고,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외부에, 정원에서 잘하는 것들을 외부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 외부가 아니라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채널을 제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노하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그 거꾸로 써가지고 부족한 것이 풍요롭다는 것은 노하우가 있음을 알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호킨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제대로 쓰신 것 같아요.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썼지? 이게 저는 왜 부족한 것이 앞에 하면 부족한데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잘 보면 뭐야? 부족한 것이 없다. 풍요롭다. 표현에 풍요로운 것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전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자꾸 바뀌나 봐요. 보는 게.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은 노하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뭔가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무슨 일을 하든 나타나는 노하우입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어디를 가든 그쵸?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것. 경험을 많이 쌓는 거는 흥미로운 거예요. 온갖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을 다니고 책을 읽으면 데이터로 가득 찹니다. 저는 데이터에 관심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 습득은 매우 기계적인 일입니다. 데이터 습득은 뭐예요? 그냥 이 의식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거는 흥미로운데 어 책을 읽고 데이터에 가득 찬단 말이에요. 과정을 수료하고. 근데 데이터에 관심 가진 적도 없는데 그냥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거는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무엇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그냥 습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게 누구예요? 엄마, 가정 환경에서 주변에 나와 엄마, 아빠 가정 안에서. 그다음에 내 주변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냥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 돈이 없었던 그 느낌이 언제 있었냐? 어릴 때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엄마가 한 게 기계적으로 나인 것처럼 그 느낌을 그냥 습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 느낌, 에너지라서. 분리가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분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그냥 하나로 흡수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보인다고 흡수는 해놔놓고 눈에 보이는 거로 이게 이렇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정신 세계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되잖아요. 아이들 20살 안 된 애들은 어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사람 너무 좋고. 그렇지 않아요? 결혼 안 한 사람 너무 좋고 엄마들 때 같이 듣고 그죠? 같이 듣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돈을 또 교육비를 내고 들으면 애한테 더 좋은 거고 애한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이 아이가 아직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 애기 영혼을 받아들일 때까지도 다 좋은 마음으로 갖고 키우면서 엄마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계속 공부하면서 아이를 또 키우면 훨씬 더 낫잖아요. 저는 이미 다 커버려 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뒤지게 거시기 듣네요. 말을 참 잘 듣네요. 말을 참 "그래 말을 잘 듣는다.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이미 다 커 버렸으니까 20살 넘으면 정신 세계가 분리가 돼서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때가 된 거고. 그전에는 엄마에 의한 영향력 근데 요새는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20 살이 아니라 10 살. 그래도 어쨌든 경제력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영향이 되게 크죠, 부모님한테. 그럴 때 제대로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매우 기계적으로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게 그냥 받아들이면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고를 수 있어요." 그래. 저 들어도요. 저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만에 만만해 콩떡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냥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거 안 듣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듣는 게 좋아. 뭐 나 바쁜데 하고 일어서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 에고는 뭐예요? 에고가 부정적이잖아. 그래 가지고 그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거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진 제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맞아. 얘도 쟤를 미워하는구나. 아이고야.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그랬는 사람이 딴데 가서 또 나를 또 싫어하는 말도 또 하잖아요. 뭐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성향이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면 딴데 가서도 또 남의 얘기 또 할 것이고. 똑같은 거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는 에너지가 어떠냐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부정성에서 벗어나는데 많이 상당히 벗어나졌어요. 많이. 그래도 아직도 더 벗어나야 되고 이 정도만 알아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일하는데 이 정도까지만 벗어나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보고요. 기계적인 거요. 컴퓨터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갖 쓸모없는 정보를 지니고 다닌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편리하긴 하겠지만 성공과는 무관합니다. 멋지긴 하겠지만 성공의 열쇠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공의 열쇠는 아니라 합니다. 그죠? 무작위로 그냥 듣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각성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우주에 보내놓고 편안하게. 어쨌든 깨달은 시크릿은 지금 2월 10일 날 입금을 해요. 지금도 계속 초대하세요. 이 좋은 거를 초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 제일 큰 복,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큰 보시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초대 많이 해서요. 많은 사람,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자가 되고요. 많은 분들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